어두운 골목길을 한참 걸었다. 겨울바람이 싸늘하게 부어왔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땅만을 향하고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께를 쓸어내렸다. 목에 있어야 할 금빛 목걸이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낯설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목에서 한 번도 뗀 적 없는 남편이 결혼 예물로 준 소중한 것이었다. 낡고 빛바랬지만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여보, 미안해, 내가 꼭 찾을게. 한숨을 내쉬며 골목 끝을 돌아섰다. 차가운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췄고 길가의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나뒹굴었다. 할머니는 신발을 질질 끌며 걷다가 문득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금목걸이를 본 적 없나요? 학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어떤 목걸이신데요? 오래된 금목걸이인데 안에 작은 사진이 있어요. 내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 두 젊은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길을 걸었다. 못 봤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당신, 대체 그 목걸이를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젊고 건장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만스러웠다.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평생 지켜온 건데. 나도 몰라 어느 순간 사라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눈가가 촉촉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직접 찾아야 해.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상점문을 두드리며 혹시나 목걸이를 주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길거리 구석구석을 뒤지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겨우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기억이었고 그가 곁에 있다는 증거였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할머니는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길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여기서 계속 뭔가 찾고 계시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남성이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아, 내 금목걸이를 잃어버려서요. 아주 오래된 건데 안에 내 남편 사진이 들어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금은방 같은 곳에 가보셨나요? 보통 길에서 주운 귀금속은 그런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금은방, 혹시 누군가 주워서 팔아버린 걸까? 그녀는 다시 한번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길을 재촉했다. 그렇게 그녀의 목걸이를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금은방을 찾아가던 길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이봐, 이거 한번 잡아. 젊은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뭔데 그래요? 한번 열어보라니까. 상자를 열자 얇은 금줄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반짝이는 금빛이 눈부셨다. 이게 뭐야? 결혼 예물. 그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장난기 어린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 이제 결혼할 거잖아. 당신한테 꼭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줘요?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예물이라면 반지 아니었나? 하지만 그는 싱긋 웃으며 목걸이를 꺼내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난 당신한테 반지보다 목걸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왜요? 목걸이는 늘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잖아. 나랑 떨어져 있어도 이걸 보면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줬다는 사실이 벅차올랐다. 근데 그녀는 펜던트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이건 뭐예요? 한번 열어봐. 손끝으로 조심스레 펜던트를 열었다. 작은 공간 안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제 이건 우리 둘만의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속이 뭉클해졌다.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는 웃으면서 장난스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아주 크게 혼내줄 거야. 그녀도 함께 웃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목걸이를 뺀 적이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할머니는 손을 가슴께로 올렸다. 하지만 목걸이는 거기에 없었다. 여보, 그녀는 속삭였다. 나 아직도 그 약속 지키고 싶어. 당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없는 지금 목걸이마저 사라지자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은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엔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 기억을 그리고 그 약속을 되찾기 위해 할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창구로 다가갔다. 창구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경찰이 그녀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금목걸이요? 아주 오래된 건데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내 남편 사진이요. 경찰은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혹시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신고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키보드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경찰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현재까지는 비슷한 목걸이가 접수된 기록이 없네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래요,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접수될 경우 바로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를 남겼다. 경찰이 그녀를 위로하듯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도 한숨만 나왔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이번엔 분실물 센터로 향했다. 센터 직원은 친절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아직 접수된 게 없어요. 혹시라도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나올 리 없죠. 센터를 나서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점집 가보셨나요? 할머니는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말을 건 사람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였다. 점집이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반신반의했다. 점쟁이가 정말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어디서든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다. 자자, 어르신, 무슨 고민으로 오셨소? 점쟁이는 무거운 염주를 손가락으로 휘휘 돌리며 앉아 있었다. 향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 중요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목걸이? 점쟁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점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다. 나왔소. 물건이 아직 살아있소.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하지만 물건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구려. 땅 속에 묻힌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오.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에 놓여 있지만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이요. 하지만 곧 주인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요.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곱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점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며칠 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경찰서도 가고 점쟁이까지 찾아갔지만 목걸이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그때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옆집에 사는 젊은 주부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못 찾았어. 주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새로 사는 건 어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새로 산다고? 네, 비슷한 걸로 다시 맞추면 되잖아요. 요즘은 사진 넣을 수 있는 목걸이도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목걸이는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추억이었다. 목걸이를 새로 사는 건 남편과의 기억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았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여보, 정말로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금은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혹시 거기에 있을까?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도 헛된 희망일지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그렇게 그녀는 금은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이제는 발걸음도 무거웠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혹시 정말로 영영 못 찾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무렵 문득 거리 맞은편에 있는 금은방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저기서? 할머니는 가게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유리 진열장 한쪽 여러 개의 금장 신구 사이에서 빛바랜 그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서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내 목걸이야. 틀림없어. 내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내가 평생 간직했던 그 목걸이야.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보세요. 이봐요.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진열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게 주인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 목걸이, 이거 내 거예요.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요. 주인은 할머니가 가리키는 진열장을 보더니 아하 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이 목걸이 주인이신가요? 그렇다니까요. 이건 내 남편이 결혼 예물로 준 거예요. 아내 사진도 있어요. 이걸 누가 팔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주인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팔린 게 아닙니다. 저희 가게에서 산 게 아니라 준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 근처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라 함부로 팔 수도 없었죠. 그래서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까 싶어 가게 앞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입니다, 어르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운 물건을 작물로 팔았다면 벌써 경찰서에 불려갔겠죠. 저는 정말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제야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로 내 목걸이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온 거네요. 주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이제 다시 가져가세요.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유리장 안에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녀는 작은 펜던트를 열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으로 사진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게 돼서요. 할머니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 목걸이가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남편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이 다시 이어졌다. 할머니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치고 조심스레 금은방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준 거라고요? 주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전혀 팔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주운 날도 참 신기한 날이었죠. 그는 카운터에 팔을 올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칠 전 주인은 늦은 오후 강아지 복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복실이는 금은방 앞 골목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복실이의 목줄을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실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을 살폈다. 왜 그래, 복실아. 주인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복실이가 향한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반짝이는 작은 금줄을 발견했다. 이건 목걸이?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낡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중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건가 보군. 주인은 손바닥에 올려놓고 펜던트를 열어보았다. 작은 공간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주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데.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금은방 진열장에 놓아두기로 했다. 혹시 주인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그냥 경찰서에 맡길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왠지 이건 주인이 직접 찾으러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조심스럽게 전시해둔 거죠.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랬군요. 저는 처음에 누가 이걸 팔아버린 줄 알고.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아까는 너무 화를 내버렸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죠.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셨겠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목걸이를 가만히 쥐었다. 이 목걸이는 내 남편과의 추억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 이걸 직접 걸어주면서 반지보다 더 소중한 거라고 했었어요. 주인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내 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남편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걸 다시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인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다시 소중하게 간직하셔야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절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주인은 빙긋 웃으며 물었다. 강아지가 찾아준 목걸이네요. 복실이 덕분이죠. 그제야 할머니는 가게 한쪽에서 졸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았다. 둥글고 복슬복슬한 녀석이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강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찾아줬구나, 복실아. 고맙. 강아지는 할머니의 손을 코로 툭 치며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작은 우연이지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네요. 할머니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정말 따뜻한 우연이네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목걸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없이 쓰다듬었던 금빛 체인과 낡은 펜던트의 감촉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보, 나 이제야 찾았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이제 더 이상 꿈속에서 남편이 꾸중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가는 곳은 단 한 군데. 그 문방,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목걸이 잘 보관하고 계시죠? 할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오늘은 좀 특별한 부탁을 하려고 왔어요. 주인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네, 무슨 부탁이신지. 할머니는 주인의 카운터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금을 살게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주인은 할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다. 어르신, 뭐라고 하셨죠? 말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금부치들 전부 다 사겠어요. 주인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어르신, 이게 전부 사려면 금액이 꽤 될 텐데요. 혹시 가격은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돈은 샀어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주인은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할머니는 카운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원래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제 당신 덕분에, 아니, 당신과 복실이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주인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내가 그동안 이 목걸이를 잃어버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남편과의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오해해서 화를 냈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는 손을 꽉 쥐었다. 이 목걸이가 내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금붙이라는 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담긴 물건이죠. 주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서 이걸 다 사겠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보관할 생각은 없어요. 주인은 할머니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요. 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 결혼 예물을 마련 못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나처럼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요. 주인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난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졌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도 있고 이제 와서 돈을 더 쓸 데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조금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특별한 이유로 금을 사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주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좋은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가게 한쪽에서 복실이가 조그맣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복실아, 너도 기뻐. 강아지는 마치 이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할머니의 깜짝 결심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금은방 주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전 할머니가 여기 있는 모든 금을 사겠다고 했을 때도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다. 어르신, 혹시 이 모든 금을 사시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더니 주인의 앞에 살짝 밀어놓았다. 주인은 무심코 수표를 내려다보다가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이 금액이 맞나요? 그는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다. 일반적인 고객들이나 사업가들도 흔히 다룰 수 없는 거액이었다. 주인은 당황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정말로 이걸 다 쓰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실은
남편이 나한테 남겨준 돈이야.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편분께서. 할머니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남편 말이야,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꽤 유명한 건설사 사장이었어. 건설사 사장이요? 오래전엔 작은 목수였는데 건축을 배우고 사업을 키워서 결국 큰 회사를 만들었지. 주인은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한성건설 들어봤어. 그 순간 주인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성건설, 그 한성건설이요. 그 이름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형 건설사였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고 해외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던 회사였다. 주인은 할머니를 다시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할머니 남편분이 그 한성건설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지. 그는 항상 건물은 화려해야 하지만 사람은 소박해야 한다고 했거든.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할머니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할머니는 가만히 웃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단순한 삶이 좋았고 남편도 그런 걸 좋아했어. 하지만 주인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런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사셨다니.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더니 조용히 주인에게 내밀었다. 이건 우리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야. 주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자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엄청났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면 웬만한 대기업 수준인데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나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몰랐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익숙했고 돈을 쓸 일도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주인은 궁금한 듯 물었다. 할머니는 손에 쥔 목걸이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목걸이를 찾고 나서 깨달았어. 나는 남편이 남긴 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가 만들었던 것, 그가 남긴 건 나는 그걸 그냥 묵혀두기만 했지. 이 돈을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주인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이라면 이 돈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수표를 내밀었다.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금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내 계획이야. 주인은 감동과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앞의 할머니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수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어르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도 내 부탁을 잊지 말아줘요. 주인은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금은방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금은방 주인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가게 안을 서성였다. 가게 안에는 할머니가 매입한 금부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목걸이, 반지, 팔찌, 심지어는 금괴까지.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 진열장에 올려두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니. 그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 아니라 바로 동네에서 자주 보는 젊은 기자였다. 그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기자는 노트북을 여러 화면을 내밀었다. 이거요. 방금 전부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인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잃어버린 목걸이 한 개가 만든 기적한 할머니의 놀라운 결정. 커다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이거 우리 얘기잖아? 기자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엔 SNS에서 작은 글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금은방에서 한 할머니가 모든 금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걸 기부하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주인은 얼떨떨한 얼굴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강아지가 찾아준 금목걸이, 그리고 이어진 따뜻한 기적. 남편의 유산을 의미 있게 쓰겠다는 한 할머니의 특별한 선택.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것에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뉴스로 퍼지면서 댓글창에도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선행은 정말 감동적이다.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려 했던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예뻐요. 금은방 사장님도 대단하네요.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려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겠어요. 주인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하지만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는데. 기자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특별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라진 것을 되찾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감동적이거든요.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주인은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금은방입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K뉴스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혹시 지금 가게에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주인은 순간 당황했다. 인터뷰요? 네, 현재 온라인에서 이 사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직접 다루고 싶어서요. 주인은 전화를 들고 고민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우리가 한 일이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그제야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그날 오후 뉴스 취재진이 가게로 몰려왔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할머니와 주인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잃어버렸던 걸 되찾고 나니 깨달았어요. 물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내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고 싶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찾았으면 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스태프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금은방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을 듣고 보니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요. 기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나처럼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누군가의 기억과 추억을 되찾아 주는 일이야말로 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가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다음 날 아침 전 국민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뉴스가 방송된 지 며칠 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다. 인터넷에는 감동적인 댓글이 넘쳐났고 방송을 본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앵커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운동은 한 할머니의 따뜻한 선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물건을 되찾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다. 그곳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사실 10년 전에 잃어버린 손목시계가 있는데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요. 어디선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혹시 어떤 시계인지 사진 있으세요? 제가 중고시장 카페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거든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데요. 여성은 사진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제가 본 게 이거랑 똑같았어요.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기자가 감탄하며 물었다. 정말 따뜻한 분위기네요. 이 운동이 시작된 후로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되찾아주는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돕고 위로하는 커뮤니티가 됐어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화면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실이 나왔다. 교사 한 명이 칠판에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라고 적으며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학교에서 주운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한테 돌려줘요. 길에서 본 분실물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요. 우체통에 있는 오래된 편지들도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 반에서 작은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화면에는 금은방 주인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기자가 물었다. 사장님, 처음에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큰 운동이 될 줄은. 주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전혀요. 그냥 할머니께서 너무나도 특별한 결정을 하셨고 저는 그걸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질 줄은 몰랐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라진 물건을 찾고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가게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찾았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시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세상이 된다면 잃어버린 건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기억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 운동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뉴스로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할머니의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금은방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가게 안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금은방은 단순히 귀금속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찾아주는 장소가 되었다. 할머니, 오늘도 편지가 왔어요. 금은방 주인은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하루라도 편지를 안 보면 허전할 지경이야.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 담겼을까요? 주인이 궁금한 듯 묻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 저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와 주인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받았고 할머니는 다시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디선가 잃어버리고 말았죠.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이번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 운동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인은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설마 그 반지가 정말 돌아왔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SNS에 올린 사연을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신이 우연히 길에서 반지를 주었는데 어디서도 주인을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 반지가 바로 저희 할머니의 반지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소중한 가족의 기억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주인은 감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난 단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할머니, 사장님, 젊은 기자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도 바쁘시죠? 사실 제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또 인터뷰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예요. 기자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을 이었다. 이 운동 덕분에 소중한 물건을 되찾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오셨죠. 오늘은 그 편지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려고요. 할머니와 주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켜지고 하나둘씩 사연이 흘러나왔다. 저는 30년 전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운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시는 그 시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5년 전 공원에서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한 시민이 그 인형을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릴 적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간직만 했던 편지를 되찾았어요. 40년이 지나서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주인은 깊이 감동한 듯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기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게 할머니와 사장님 덕분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들 도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마치고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목걸이를 쥐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준,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해준 기적이었다. 당연하지. 누군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한 우리는 계속 찾아줄 거야. 주인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저희 가게도 계속 도울 겁니다. 기자는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내렸다. 그럼 이 이야기는 계속되겠네요. 그날 이후 잃어버린 물건 되찾아주기 운동은 더 크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도운 두 사람이 있었다. 금은방 주인과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손님과 가게 주인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것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물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고 잃어버린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듯한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목걸이 한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따뜻한 행동이 전국으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의 작은 반지, 벤치 위에 손때 묻은 열쇠고리, 오래된 편지 한 장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길에서 작은 무언가를 발견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건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기적은 여러분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감사합니다.